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내 나라만 위하는 고립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역풍, 불평등의 역습이라는 브렉시트가 몰고 온 파장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정호 한양대 국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브렉시트 역풍, 예상했었지만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영국 내부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뒤늦게 이게 이유가 뭐냐라는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국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뭔가 후폭풍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젊은 층 사이에서도 SNS로 좀 내용들을 제가 몇 개 봤더니요. 자기는 이럴 줄은 몰랐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방금 이제 뉴스도 전해져 오고 있지만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재투표에 청원을 했다. 하고 실제적으로 뭐 재투표가 간다라는 이제 루머 아닌 루머 같은 이제 가짜 사이트들도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 영국은 이제 뭐 대륙법과 달리 불문법이기 때문에 실은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재투표고 어떻게 하면 그냥 가고 이런 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의회에서 이번 투표를 정말로 전격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파격이 있을 경우에 뭐 다시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영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영국 의회도 이거를 글쎄 뭐 이게 아이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재투표에 대한 청원이라든가 기대는 일단은 버려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 재투표는 어렵다는 얘기신데요. 네, 지금 재투표가 어렵다면은 이제 회원국 탈퇴까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퇴에 대해서 재투표 가능하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혹시나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볼 때 가능한 이유는 2020년에 영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한 탈퇴 협상이 지속되다가 누가 새로 되느냐 따라서 그 새로 된 수상이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찬스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현행 법적으로는 의회에서는 거의 거부할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탈퇴에 대해서 아마 신문지상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청취됐다 이렇게 보신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 EU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리스본에서 만든 리스본 헌법이 있는데 거기 헌법 50조에 보면은 어떤 EU의 멤버 국가라도 자유롭게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조건으로 2년 안에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년 안에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탈퇴를 하게 돼 있는데 한 가지 단서 조건은 이 탈퇴하는 국가와 EU 연합의 의회가 협정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장을 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EU가 영국을 제외한 나라는 27개 나라인데 27개 나라 중에서 20개 나라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20개 나라의 동의를 한 인구 숫자가 전체 인구의 65%가 돼야지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게 의회에서 통과 사항입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년이지만은 합의하에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주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혼 절차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혼 절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혼 중에 아마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총선이 되고 거기서 어떤 다른 인물이 나와서 유럽 EU 의회하고 협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대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나머지 27개 나라들도 자기만의 특혜 조항을 넣어서 다시 각자 다 이렇게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고 지금 국민 투표 전에 아마 벌써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EU 의회를 상대로 해서 영국이 가질 수 있는 거부권을 한 4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스웨덴이라든가 체코라든가 덴마크에서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탈퇴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쪼개지는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부에서도 영국 자체가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영국 내부에서도 2년 전에 스코틀랜드 사례가 있는데 이번 결정을
나온 걸 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사실 이후에 잔류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 의견과 좀 반대된다가 우리도 그럼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번 투표를 보면은요, 영국 대륙을 보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떠나자는 브렉시트가 압도적이었었고 예. 스코틀랜드는 거의 브리메인 쪽 남아있겠다라는 쪽이 이제 투표율이 압도적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우리는 유럽 연합이 좋다, 남아있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스코틀랜드 입장은 일단은 영국인데 예. 혼자만 남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상 순서상을 보면은 일단은 독립에 대한 문제를 먼저 뭐 독립투표라든가 독립에 대한 시도를 하고 독립 후에 스코틀랜드가 다시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영국 내 문제는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다시 또 이제 아일랜드 쪽으로 합치겠다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제 이 영국이 예. 사실 잉글랜드 하나만 남아 있는 와중에 또 붕괴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EU 탈퇴 문제가 있지만 내적으로도 이 대륙 국가가 쪼개지는 문제를 지금 같이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예. 양상이거든요. 저희들 이미지에는 대영 제국하면은 진짜 영국의 그 큰 힘을 발휘했던 거에서 이제 완전히 쪼그라드는 모양새가 되겠군요. 최악의 경우에 거기까지도 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겠군요. 네. 지금 일단 예.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네네. 실제로 보면은 그 국민 정서상으로는 스코틀랜드는 좀 영국계하고 다릅니다. 아일리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영국 사람한테 당신 영국 사람이냐? 그럼 자기 할아버지가 아일랜드면 아이리시라 그러죠. 아 예. 그 정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EU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조건은 영국같이 전 세계 5위의 경제 규모가 되고 자기 혼자서 EU의 도움을 안 받고 설 수 있는 경제면은 그런 협상이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라든가 체코, 덴마크 이런 국가들은 만약에 EU의 그 지원이 끊어질 경우에 그 나라 자체로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할 거는 사실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예.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륙에서 EU 연합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할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이 헌법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는 예. 2년간 협상을 시작하는데 예.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당장 시작 안 해도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를 할 때 예. 뭐 어떤 경우는 말로 했으니까 됐다고 하지만은 그 조항조차도 없어서 네. 공식적인 레터가 가야 되는데 지금 데이비 캐멜런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걸 하지 않고 10월 2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버밍엄에서 그때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통고를 하고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지금 2년의 협상을 언제 시작할 거냐 이 문제도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너무나 이렇게 패닉에 걸리고 이럴 확률은 좀 기본적으로 그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은 이유는 일단은 영국 나가기로 결정했으면 얼른 나가라 이렇게 좀 재촉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재촉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예. 실제로 EU 헌법에 따르면은 언제까지 제안서를 내고 제출한 서류를 사직서를 내고 이런 것처럼 예.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월달 이후에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고 의견을 물어봐서 다시 우리가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겠다. 네. 예. 그러려 그러면 그때 아마 국민적인 정서를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본 조약을 잠깐이라도 설명을 드리면 2년간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2년 후에 탈퇴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탈퇴가 확실한 거고요. 2년간의 협상을 통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착륙적인 탈퇴를 하느냐를 결정되는 거고 예. 만에 하나 2년 동안 협상이 안 되면은 강제 탈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2년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가입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충격을 덜하게 빠져나가는지 예. 아니면 정말 막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정말 강제 탈퇴를 당하는지의 문제지 예. 실은 2년간을 통해서 영국이 다시 유럽 연합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리스본 조약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는 영국이 이제 그 EU에서 탈퇴를 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공고하게 결정이 됐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네. 정작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세계 증시가 지금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다. 앞서 이제 경제부 기자를 통해서도 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아시아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 먼저 보면은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1.5% 넘게 상승을 했고 예. 한국 증시도 1% 넘게 급락 출발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예.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낙폭을 회복했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외국계 자금이 일단은
일단은 약간 어렵지만 선물을 먼저 팔아놓고 주가를 끌어당긴 다음에 네네. 그럼 이제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이 떠받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때 갖고 있는 실물 주식을 팔고 있는 이런 패턴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 확실하게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이게 오늘 하루로서 마치 브렉시트의 공포, 불확실성, 패닉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막 지금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저는 좀 이제 자제하라고 전하고 지금도 싶습니다. 사실 이 개장한 지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오늘 상황이니까. 오후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우리 경제와 영국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 것도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수출, 수입 거의 한 1.4% 정도 비중입니다. 영국이 작기는 한데 예. 이게 이제 영국 문제가 아니라 유럽 연합의 문제, EU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역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패닉장이 커지게 되면 예. 심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제 심리를 건드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 안 쓰죠. 예, 돈 안 예. 쓰고 투자 안 하고 뭐 부동산 안 사고 장사 안 하고 이래버리면 순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2, 3조짜리 금융의 문제다. 뭐 원달러 환율만 외환만 잘 잡으면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단기적인 낙관한, 시각. 단기적인 것이고 예. 오늘 이제 황영기 금수협회장도 이게 리먼 브라더스 때와는 다르다 막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물론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건 이해는 가지만 네. 일단은 좀 가장 최악을 감안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역 부분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근데 그 비율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인데 지금 현재 보호무역주의라든가 환율 전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면은 네. 무역 전체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뭐 엔화가 굉장히 고평가됐기 때문에 네. 한국이 좋지 않냐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는 네. 무역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유럽 경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장 일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예. 네,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마련하는 건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인데 그 유동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실제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어지고 예. 제로 금리라든가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미국 경기조차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형 나라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물가의 위험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건을 사지 않는 거는 네. 네. 유가가 45불 이하로 내려오고 50불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해당되는 조선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클럽에 가서 좀 어느 정도 몸이 워밍업 될 때까지는 몸이 아주 뜨거워져야 되는데 네. 뜨거워지기 전에 아주 차가운 경우는 운동이 안 되는 것처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워밍업이 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적당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기관에서 IMF라든가 이런 데서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조차도 실제로는 지금 현재 경기 방어적인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네. 양적 완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이나 나라 차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이 브렉시트가 지금 나의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이 올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위기를 얘기하는데 금융 전문가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보니까 차라리 금괴에 좀 투자하라 이런 전망도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실생활은 얼마나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까 싶기도 일단 하고요.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자산들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첫 번째 자산 역시 달러입니다. 네. 근데 달러도 오르긴 올랐지만은 훨씬 더 마른 환이 있는데 네. 엔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화 예금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실물 중에서는 금이 상당 부분 오르고 있고 현재 시각도 금 가격이 가장 1%대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독일 국채라든가 미국 국채, 이제 선진국가 국채가 있는데 예. 아마 시청자분들은 거기에 접근하기 힘드실 테니까 앞서 말한 그 정도 세 가지 자산 정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밀접한 것은 역시 환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 원엔 환율 같은 경우인데요. 원 달러 환율이 벌써 오늘 1,190원 정도 갖다 붙였고요. 예. 원엔 환율도 거의 지금 2% 가까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랑 BGC 한다거나
이 미국이랑 뭐 기러기 아빠들에 있어서는 네. 이 환율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반면에 지금 파운드와 같은 경우는 또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국에 뭐 자녀들 유학을 보냈다면 많이들 보내시죠? 가장 아마 현재 좀 그나마 이 네.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웃고 계시지 않을까. 파운드가 예, 많이 예.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